이국제의 정보 톡톡.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고충을 조사해 기사화했던 적이 있는데요. 부모 욕심 때문에 불행한 아이들, 고학력 부모일수록 악영향 많아라는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그 기사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부모에게 분노하는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서울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박모 씨는 최근 고등학생 딸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사립 명문고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딸이 욕설 2글자를 메시지로 보내온 거죠. 박 씨는 공부 잘하고 착한 내 아이가 왜 하는 생각만 들 뿐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당시 받은 충격을 떠올렸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자녀의 성적 등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욕심이 자녀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부모에 대한 분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요. 지방의 한 교육청이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들의 일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의 욕심대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이들의 분노와 절망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A군의 일기는 A4 용지 2페이지에 학교, 학원, 집을 돌며 종일 공부와 숙제에 시달리는 자신의 뺑뺑이 일상을 절망적인 어조로 적어놓았네요. A군은 나는 오늘도 학원, 숙제에 치여 밤 11시에 잠이 든다. 내 꿈은 뭐지? 엄마가 원하는 예일대? 이렇게 말하며 영어 숙제를 하는 나를 엄마는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자살을 기도하다 살아난 사람인 양 입시에 지친 학생들이 자살한다. 나라가 바뀐다는 듯한 희망을 가지고서라고 적었습니다. 또 B양의 일기는 온통 죽음이란 단어로 가득했는데요. B양은 요즘 집에 오면 숙제 때문에 너무 바쁘다.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나도 정말 힘든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며 요즘 죽겠다. 이러다 우리 모두 시험지에 파묻혀 죽을 수도 있겠다. 제발 국가 성취도 평가가 빨리 끝났으면 이라고 적었습니다. C군은 일기에서 밤 12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학원이 뭐가 좋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망할 놈의 선생님이 이 학원이 좋다 저 학원이 좋다 말하니까 엄마들은 애 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애들을 반쯤 죽여놓는다며 온 사방 곳곳 좋다는 학원만 바꿔서 다니는 내 인생 그게 바로 나다.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난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 D양의 일기는 학원이 실은 11가지 이유로만 채워졌네요. 선생님이 있으니까 숙제가 많으니까 등의 이유를 적어내려간 D양은 학원은 스트레스를 공급하는 곳이다.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라면서 어른들에게라며 적은 추신에서는 야 이 못된 어른들아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죽는 줄 아니? 우리가 무슨 스트레스 먹는 스펀지냐?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썼답니다. 한편 대구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적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를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사는 4개 초등학교에서 학년별로 하나급씩 표본 추출해서 총 472명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부모의 호칭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자기 아빠를 아빠, 아버지 등 중립적 어휘나 멋진 아빠, 사랑하는 아빠 같은 긍정적 어휘로 휴대전화에 입력해 놓은 경우는 82.2%, 엄마는 엄마, 어머니를 포함해서 예쁜 엄마, 사랑하는 엄마 등 긍정적 어휘가 79.3%였습니다. 대다수인 약 80% 정도가 좋은 어휘를 쓰고 있는 거죠. 다만 반면에 소수이긴 해도 아빠, 엄마를 적대시하는 호칭도 꽤 있었는데요. 아빠는 늑대, 악마, 잠꾸러기 대마왕, 담배사랑, 대왕문어. 엄마는 나쁜 엄마, 대왕오징어, 마녀, 악마, 여우, 과외쌤 부인, 쇼핑맨 등으로 저장해뒀다네요.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평소 부모의 행태나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양육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 때문에 우울증을 앓거나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양미진 상담실장은 자기 의사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아이나 유치원생들에게서도 부모의 기대에 맞추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거나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는 등 어린이 화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 고교생이 사흘에 한 명꼴로 자살하고 자살 원인 1위는 가정 문제로 나타났는데요. 아이들의 불행과 일탈 배경에는 부모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고학력 부모들이 자기 욕심대로 아이들을 길들이면서 오히려 자녀 인생에 독이 되는 독친, 즉 독이 되는 부모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매년 공개하는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부모와 벽을 쌓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평균 100을 기준으로 6년째 최하위인 74점을 기록했답니다. 이 지수는 유니세프 즉 유엔 아동기금의 행복지수 모델을 적용해서 전국 초중 고교생 6,946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산출된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을까요? 전문가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우선 우리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로 OECD 국가평균 85.8%보다 크게 낮았고요. 가정 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청소년들은 13%, 외롭다고 느낀다는 청소년은 18%로 OECD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꼽은 것도 이런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반면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 식사를 하는 비율은 59.6%로 OECD 평균 77.9%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대화하는 빈도도 44.2%로 OECD 평균 60.8%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그마저도 부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은 학교 및 학원 생활 29.6%, 공부와 성적 17.9% 등 주로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부와 성적을 주제로 부모와 대화하는 비율이 높아졌고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나 상황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한 압박 23.3%와 학습 부담 20.8% 등을 가장 많이 꼽았네요. 부모가 아이들과 공부와 성적을 주제로 주로 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공부, 성적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부모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방식대로 해도 될까요?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애가 불만을 가지더라도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게 내 몫이야.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훈육 방법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또 어떤 부모가 독이 되는 부모인지 득이 되는 부모인지 등에 대해서 다룰까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불만과 분노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내일부터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